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원 관리 능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자원 관리 능력. 그죠? 자원, 이게 리소스잖아요, 리소스. 리소스. 그러니까 기업은 예를 들어서 다양한 자원을 가지고 원하는 재화와 용역을 만들어가 시장에 공급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뭐 사기업도 있고 공기업도 있겠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산출물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 또는 고객한테 제시하면서 뭐 그에 대한 대가로 받고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재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요, 이 자원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자원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사람도 자원이죠, 그죠? 조직에 있는 구성원들이 자기 역할을 다 해가지고 조직의 목표가 달성되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도 자원이고 또 어떤 자원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막 놓치기 쉬운 자원이 있는데요. 이 하루에 24시간, 그죠? 시간도 자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어영부영 하다 보면요, 뭐 4-5시간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럼 시간이라는 자원은 한 번 지나가면 못 들어와요. 시간도 자원이고 또 기계, 뭐 장비, 그죠? 기계나 설비가 있어야 부속 여러 가지 그 공정이 진행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자원이고 또 중요한 건 뭡니까? 돈이죠, 돈, 예산. 자, 그래서 자원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러니까 자원 관리 능력에는 네 가지 하위 능력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시간이라는 자원. 시간 자원인데 우리가 그 학생 때는 여러분들 시간이 많죠. 물론 공부 열심히 해서 시간이 부족하겠지만은, 근데 여러분들 직장 가고 나면요, 공부할 시간도 없어요. 회사에서 막 한 10시간 뭐 한두 시간 야근하다 보면 10시간 일하잖아요, 그죠? 집에 가서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그러면 이제 시간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 부족한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중요한 거죠. 또 고객이 요구하는 서비스에 맞추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무한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거. 그래서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도 자원입니다. 지나가면 이게 소용이 없어요. 자, 두 번째는 기업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고객이 서비스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다. 그러면 서비스 카운터를 늘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서비스 카운터를 늘리려면 사람을 더 뽑아야 되죠, 그죠? 또 그 뽑은 사람한테 잘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여기 다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는 인건비가 나가게 되고, 또 외부의 훌륭한 CS 강사를 모셔다가 고객 만족 교육을 시켜야 되면 그것도 다 강사료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예산, 돈입니다, 돈, 예산. 인건비 예산, 재료비 예산, 강의료 예산, 연구개발비 예산, 다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산. 이제 세 번째는 기계나 설비가 있어야 됩니다. 큰 공장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물류 창고 같은 거 있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적 자원이라고 해요. 물적 자원. 그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런 모든 부분이 사람이 없으면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적 자원. 다시 말씀드리면 조직이 잘 굴러가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요, 시간이라는 자원을 잘 활용해야 되고, 예산이라는 자원을 확보하고 유용하게 활용을 해야 되고, 기타 설비라든지 이런 걸 다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사람을 공정하게 하고요, 기업에서 필요한 사람을 뽑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 자원 관리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에 낭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효율적 자원 관리를 하는 반대말이 뭘까요? 자, 효율적 자원 관리, 효율적 자원 관리.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요, 효율이라는 게 뭡니까? 경제학에서 말하는 효율은 아웃풋 나누기 인풋이에요. 아웃풋 나누기 인풋. 그러니까 시간을 1시간 투입했는데 남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걸 만들었어요. 그럼 효율적이죠, 그죠? 인적 자원을 1명을 투자해가지고 2명 투자한 만큼 똑같은 아웃풋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효율이잖아요, 그죠? 예산을 10억을 투자해가지고 20억 투자하는 경쟁기업보다는 더 효율을 얻었어요. 효율이잖아요, 그죠? 이게 효율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효율적 자원을 관리하면 기업의 경쟁력이 생깁니다. 효율적 자원을 관리하면 경쟁력이 확보가 되는 거죠. 경쟁력이 확보. 그래서 자원을 관리하는 거죠. 어떤 자원을? 시간, 예산, 물적, 인적. 아시겠죠? 반면에 이 반대말이 뭘까요? 효율적 자원 관리의 반대말은 자원 낭비죠. 자원 낭비하는 거죠. 쓸데없이 버리고
뭐 다음에 비효율적으로 쓰는 거죠. 자원을 낭비하는 겁니다. 자원 낭비, 그죠? 자원을 낭비하는 게 효율적 자원을 낭비하면요,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경쟁력이 마이너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조직이라는 것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건데, 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낭비를 하면 안 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원을 낭비하는 원인이 뭘까요? 원인.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몇 번 나왔어요. 자원을 낭비하는 원인. 자, 첫 번째는 비계획적 행동. 여러분들 이제 막 시중에 돌아다니다가 요즘 신용카드 많이 쓰시죠, 그죠? 여러분들 직장에 들어가면 또 신용카드로 발급받을 텐데, 백화점 가니까 막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계획도 없이 막 카드 긁어버리세요, 그죠? 그럼 그것도 예산을 계획적으로 못 쓰는 거죠, 그죠? 철저한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면요, 자원이 낭비가 없어요. 그래서 비계획적 행동, 비계획적 행동. 뭐 좋은 거 있으면 막 사고 보면 좋은 거 많잖아요. 신제품 필요하지 않은데도 막 사고 그래요. 이게 이제 비계획적 행동. 이건 자원 낭비를 가져오는 요인 중에 하나죠.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철저하게 계획대로 해야 돼. 자, 두 번째는 편리성 추구. 편한 대로 하면요, 자원이 낭비가 되죠. 편리성 추구. 저도 이제 직장에서 일을 많이 하고 또 기업체 자문도 많이 하고 컨설팅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점심 먹고 양치를 해요. 양치를 하는데, 어떤 직원들은 보면 자기 컵이 있어요. 컵을 딱 가져가 양치하고 닦고 갖다 놓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종이컵 얼마나 편해요. 지금 천지가 종이컵입니다. 그거 가져가가지고 하고 버리고. 그럼 이건 자원 낭비죠. 종이컵에 대한 낭비고 또 환경도 오염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편하게 살려고 그러면요, 자원이 낭비가 되게 돼 있어요. 조금 더 좀 자기를 엄격하고 절제하는 것이 자원 관리죠. 대표적인 예가 이제 종이컵 쓰는 거, 이런 것들은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원 낭비. 커피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테이크아웃 할 때 그거 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편하게 살려다 보면 자원 낭비가 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원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인식 부족. 이게 자원이다 이런 게 없어요. 인식 부족. 특히 이건 어때? 시간은 무한하다. 시간은 실제로 한번 지나가면 못 들어오거든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시간이라는 건 정말 아껴 쓰고 관리하고 더 생산적이고 더 가치 있게 써야 되는데 이걸 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시간이라는 거는 자원인지 안 자원인지 모르는 거죠. 시간. 그 중요한 자원이에요. 한번 지나가면 안 넘어오는데. 그죠? 인식 부족. 예산이나 기계에 있는 것도 물적 자원인지 아는데 시간이 자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태반이죠. 그죠? 예. 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낭비하는 거는 노하우 부족. 제가 아는 회계사 간부죠. 제 후배 되는데 회계사인데, 이 친구는요, 돈을 진짜 아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카드로 쓰고 저도 쓰고 저희 가족도 쓰고 그러니까 카드가 막 날라오면 이거 언제 많이 썼지? 이렇게. 결국은 뭡니까? 예산을 낭비한 거죠. 그죠? 근데 제가 아는 회계사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한 달에요, 봉투를 만들어가지고, 자, 외식비 20만원, 외식비 봉투를 하나 만들어요, 봉투. 여기는 20만원만 딱 넣어놔요. 그죠? 그 다음에 자녀 교육비 30만원. 이렇게 넣어가지고, 매달 월초가 되면요, 자기들은 수입 중에서 봉투에다 넣어놔요. 그러니까 외식비는 20만원만 쓰게 돼요. 20만 넘으면 안 쓰는 거죠. 그죠? 이제 이런 걸 보니까 이거 노하우죠. 가계부 쓰는 노하우.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라는 자원을 어떻게 노트에다가 내일 해야 될 일을 딱 쓰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몇 시간 걸리겠다. 이러면 시간 자료는 관리하게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하다 보면 10시간 할 걸 12시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하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관리 잘하는 사람, 시간 관리의 노하우, 책도 있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잘 관리하면 아주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자원은 시간, 예산, 물적, 인적이 있는데 이걸 효율적으로 쓰면요,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요. 이게 반대말은 뭡니까? 낭비하는 겁니다. 이거 낭비하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10명 뽑아서 일을 시킬 걸 20명 뽑아서 일을 시키면 임금비가 많이 나가죠. 자, 그래서 자원을 왜 낭비하느냐? 비계획적 행동, 편리성 추구, 인식 부족, 노하우 부족.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원을 낭비하게 되는 요인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자원 그 관리의 하위 능력 또는 효율적 자원 관리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이제 그 한 학씩 보시죠. 이 하위 능력 중에 처음 시간이라는 자원. 이 시간이라는 자원에 대해서는 유명한 이제 저기 자기 개발 교수가 있죠. 그죠? 스티브 코비 교수. 네. 교수의 시간 관리 모델이 있어요. 저도 이걸 공부를 하고요. 제 저기 생활할 때도 많이 활용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매트릭스를 만들어요. 매트릭스를 그 2x2 매트릭스를 만들어 가지고 요거는 이제 중요한 거. 우리가 여러분들의 한 달, 하루, 1년의 활동 중에 중요한 게 있잖아요. 이건 정말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중요한 게 있고 급한 게 있어요. 급한 거. 이거는 긴급한 거. 긴급도. 예. 그래서 스티브 코비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 급한 일에 너무 매달리다 보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못 써요. 그래서 코비 교수는 중요한 거 먼저 해라. 이게 핵심이 그러면 핵심이 급한 걸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을 먼저 하기. 이게 핵심이에요. 먼저 하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먼저 하면요. 급한 게 없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중요한 걸 미리 안 하기 때문에 항상 급해요. 자, 그럼 요거 봅시다. 여기는 중요한 거. 여기는 덜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거. 여기는 아주 긴급한 거. 여기는 긴급하지 않은 것. 덜 긴급한 거. 이렇게 나눠볼게요. 자, 우리가 급한 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요하면서 급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고객이 크레임, 우리가 물건을 팔았는데 고객이 막 크레임 제공했어요. 그거 중요한 거죠. 그거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고객 대응.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하면서도 급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업무 처리. 팀장한테 내일까지 보고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업무 처리. 이런 것들은 중요하면서 긴급하면 중요해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긴급하지만 덜 중요한 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그 시간을 어디 쓰라는 겁니까? 여기 쓰라는 거죠. 덜 긴급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긴급하면서 덜 중요해. 이건 막 긴급 전화 같은 거, 막 긴급 전화 같은 거, 또는 보고 같은 거, 회의 같은 거, 그죠? 자, 다시 보십시오. 고객 대응이나 업무 처리는 중요하면서도 긴급해. 이건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그죠? 야단나요. 그죠? 그런데, 이제 긴급하게 전화 온다든지, 보고한다든지, 회의한다든지, 이거는 긴급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가능하면 이 시간을 줄이라는 거죠. 아주 뭡니까?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 않은 건 뭡니까? 그냥 우리가 잡담하는 거. 잡담하는 거. 또,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는 거. 어영부영. 이런 일요일날 만약에 주중에 바쁘다가 일요일날 오전에 시간이 없어요. 그럼 텔레비 틀어놓고 막 하다 보면 4시간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죠?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에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도 않고 이거 쓰면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잡담, 그 다음에 어영부영 시간 보내. 이거는 빨리 하지 안 돼요. 그 다음에 요걸 하라는 거죠. 요건 뭐겠습니까? 자, 중요한 거. 지금은 덜 긴급하지만 중요한 거. 책 읽기, 독서. 그 다음에, 대인 관계 형성. 주요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또 생각도의 관계 형성. 또는 뭡니까? 계획을 수립하는 거. 플랜. 또 자기 성찰을 하는 거. 지난 일에 대해서 한번 피드백 해보는 성찰하는 거. 이거는요, 급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죠. 이거는 자기 발전, 자기 계획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게 급하지 않기 때문에 책 안 읽어요. 관계 형성 안 해요. 계획 수립 안 해요. 성찰 안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급한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계획 수립하면 급한 게 없어져요. 계획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다시 설명드리면 스티브 코비 교수는 지금 우리는 긴급한 걸 먼저 해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하나도 안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걸 먼저 하라. 뭘 하라면 결론은 독서를 많이 해놓으면요 지식이 쌓이잖아요. 그죠? 그럼 급한 일이 줄어드는 거예요. 판단 금방 해야 아시겠죠? 관계 형성하고 계획 수립하고 성찰하는 것들 먼저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코비 교수의 시간 관리 기법이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독서하고 계획 세우고 학습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면요 바쁜 일이 없어져요.
이거고. 자, 시간 관리할 때 코비 교수의 시간 관리 모델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예산 관리. 두 번째 이제 예산 관리. 돈 관리, 예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보면 여기 예산 관리죠. 예산 관리. 그 예산 관리는 일단 우리가 뭡니까? 어떤 항목에다가 돈을 쓸 것인지 그게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먼저 수립해야 돼요. 예산을 수립 안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건물 하나 짓는다. 그럼 건물 짓기 위해서는 땅을 사야 되죠. 그럼 계약금이 나가야 되죠.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돈을 쓰는 쫙 아이템과 이 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10원 들어가고 20원 들어가고 쫙 있잖아요. 그죠? 그 예산 지출 계획이 수립되는 거죠. 이게 예산 계획 수립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거 관리해줘. 관리하고 통제하는 거. 통제는 뭡니까? 자, 여기다가 100원을 쓰기로 했어요. 100원을. 근데 200원을 달라고 그래. 200원을. 그죠? 이런 게 통제하는 거죠. 왜 그런지 분석해보고 물론 필요하면 지출해야 되지만 그죠. 그래서 반드시 예산 관리에는 예산 계획을 수립해야 그리고 그 계획대로 통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계획 수립과 통제가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비용이요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을 하는 거. 직접 비용,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 간접 비용. 직접 비용은 제품을 생산할 때 직접 들어간 거 뭡니까? 직접 인건비, 재료비, 원료 이런 거는 직접 비용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간접 비용은 개별 제품에 직접 그 투입이 안 되고요. 간접적으로 뭐 건물 유지비, 임대료, 전화통신료, 뭐 그다음에 뭐 그 조명 같은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건물 관리 이런 것들은 간접 비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관리할 때는 직접 비용도 있고 간접 비용 이것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직접 비용은 제품에 직접 들어간 거고 간접 비용은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어간 거죠. 그렇죠? 자, 요게 이제 예산 관리와 관련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 물적 자원 관리. 물적 자원 관리는 효율적으로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기업의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 이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관 장소라든지 물건을 보관하고 검색하고 불출할 때 효과적으로 하는 거 이걸 말해요. 뭐 재고 시스템이면 그래서 이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기업 경쟁력에 가져오다 보니까 주로 바코드 같은 걸 많이 쓰죠. 바코드 또는 요즘은 QR 코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자원이 어디에 소지하고 있는지 언제 보관되고 있는 이런 것들 모든 거를 전산으로 기록 관리할 수 있는 게 물적 자원 관리의 핵심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바코드나 QR 코드를 통해 가지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인적 자원 관리. 예. 인적 자원은 인적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죠? 사람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그 제일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 기업에 맞는 직무에 맞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직무에 맞도록 잘 그 전환 배치해야 되는 거고 또 공정하게 평가하고 또 보상해주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인사관리 원칙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리적 인사관리 원칙, 그죠? 합리적 인사관리 원칙. 뭐 기본적인 게 공정성이죠. 공정성, 그죠? 이런 거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적재적소 배치, 자기 역량과 자기 적성에 맞는 직무에 배치하는 거, 또 공정하게 보상해주는 거, 일한 만큼 보상해주는 거, 또 공정하게 직무 배치하고 승진시켜주는 공정 인사, 또는 종업원을 신분 보장해주는 거, 또 직원한테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여하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는 거. 여러분들 그 3M에요. 세계적인 핵심 기업 3M 있죠. 3M에 제네시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네시스. 이 제네시스는 뭐냐면 직원들이 아이디어가 생기면요. 그거를 제네시스에다 제안하라고 그래요. 이게 서제션 하는 그 제도인데 직원들이 막 나는 이제 일을 하다가 참 이게 앞으로 매출이 잘 될 것 같다. 그러면 아이디어를 제안해요. 그럼 그 제안을 받아가지고요.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그래서 3M은 이런 이제 제네시스라는 통해 가지고요. 여러 가지 신제품을 많이 개발해냅니다. 그 세계적인 핵심 기업이죠. 그죠?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공정 인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협력하고 단결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적 자원 관리의 핵심적인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자원 관리 능력에 대해서 자원 관리는 크게 4가지 하위 능력 단위로 구성된다. 시간 관리 능력, 예산 관리 능력,
물적 자원 관리 능력, 인적 자원 관리 능력.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자원 관리 능력은 여러분들이 핵심은 그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때 기업 경쟁력이 향상이 된다. 그래서 자원을 낭비하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시험에 또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